엄마가 치매래요. 장남 윤철의 그 한마디는 마치 유언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진짜 유언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치매가 오면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이 보여주는 건 사랑일까요? 계산일까요? 이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도 분명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과연 내 가족은 내가 약해졌을 때 어떤 얼굴을 보여줄까?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해두시면 더욱 행운이 넘치는 하루 되실 거예요. 서울 강남 오래된 3층 양옥주택. 벽에는 수십 년 전 가족 사진이 걸려 있고 한쪽엔 남편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희미한 조명이 드리운 거실 소파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화자, 올해로 76세. 한때 잘 나가던 중견 기업의 회장이었지만 지금은 세 자식도 가까이 하지 않는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억이란 게 점점 없어지는구나. 그녀는 손에 쥔 찻잔을 들었다 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찻잔 안엔 미지근한 물만 남아 있었고 입술은 한참 전부터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겨울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이마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장남 윤철이 부인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도 혼자 계세요? 전화를 왜 안 받으세요? 이화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낯설고 묘한 침묵이 스며 있었습니다. 전화했었니? 아가야, 우리 윤철이 왔구나. 그 말에 윤철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가요? 엄마, 저 윤철이에요. 50 넘은 장남이에요. 이화자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정근이 왔나? 우리 아버진가? 윤철은 당황한 얼굴로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두 남녀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딸 김미정, 그리고 막내 김정우였습니다. 세 자식이 동시에 모인 건 아마도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화자 씨는 얘들아, 우리 눈놀이 할래? 하며 강냉이를 날리며 좋아하시는 겁니다. 놀라서 이를 쳐다보던 그들은 엄마 상태가 좀 심각해. 윤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치매 같아. 정신이 이상해. 우리 셋이 빨리 결정을 봐야 해. 엄마. 미정이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좋은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강남에 VIP실도 있어요. 엄마 딱 좋아하실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화자는 그 말을 듣고 멍한 눈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요양병원? 그게 뭐 하는 곳이니? 엄마, 기억 안 나세요? 미정은 슬쩍 당황한 기색으로 브로셔를 꺼냈습니다. 엄마 예전에도 입원하신 적 있었잖아요. 거기 가시면 하루 세끼 간호사들이 다 챙겨줘요. 집보다 훨씬 좋아요. 그 순간 소파 끝에 앉아있던 막내 정우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엄마가 정말 치매 맞는 거야? 혹시 그냥 피곤하신 건 아닐까? 그 말에 윤철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야, 병원 진단도 받았어. 의사가 명확히 말했어. 초기 치매 증세 있다고.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항상 형과 누나의 말에 눌려 지냈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언제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받았고, 그래서 쉽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거실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화자는 다시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가를 천천히 일그러뜨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씁쓸하고 처절하고 묘한 쾌감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치매라고 하니까 새 자식이 다 오네. 평소엔 전화 한 통 없더니 요양병원이니 도장이니 그게 그렇게 급했나? 그녀는 거울을 향해 조용히 묻습니다. 그럼 내가 진짜 치매인 척하면 더 빨리 본심이 나오겠지? 누가 날 사랑하는지, 누가 날 팔아먹는지 지켜보자. 끝까지. 이화자가 연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강남의 대저택 안엔 어김없이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고, 그 침묵을 깬 건 딸 김미정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미정은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딱 입술까지만 걸쳐져 있었습니다. 한 손엔 프라다 핸드백, 다른 손엔 고급 요양병원 브로셔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화자는 거실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하면서도 눈은 멀리 가려진 쪽문 너머를 은근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예상했던 대로 흐리멍덩한 눈빛과 느린 말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속으로 좋아, 어제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 미정이요. 딸 미정 기억 안 나세요? 이화자는 천천히 고개를 갸웃하며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정이? 누구 딸이더라? 그 말에 미정은 잠깐 인상을 찌푸렸지만 곧 입가를 다시 말아 올렸습니다. 아이 엄마, 또 까먹으셨어요? 엄마 딸이잖아요. 서울대 간다고 밤새 공부하던 그 미정이요. 서울대? 서울역은 알아. 거기서 기차 타고 시골 가던 거. 하하 엄마, 농담도 잘하시네. 미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화자의 무릎 위에 있던 실타래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제가 병원 하나 알아봤어요. 아주 좋은 데예요. 연예인들도 들어가는 데인데 VIP 병실도 있고 정원도 아주 넓고 깨끗하대요. 병원? 응. 엄마 몸도 안 좋고 혼자 계시는 것도 불안하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다 바쁘고. 그 말에 이화자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나 혼자 있는 거 불안해하지 않았는데. 엄마 아프면 기억도 흐려지고 말도 헛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 가면 좋을 거예요. 푹 쉬시고 밥도 간호사가 다 챙겨주고요. 미정은 침대 매트리스 광고를 들려주는 판매원처럼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걱정은 마세요. 엄마 명의로 된 예금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원장 선생님이랑 상의했어요. 보호자가 대신 처리할 수 있다고. 그때 멀리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막내 김정우였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으며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정근이 왔구나. 우리 정근이 군대는 잘 다녀왔니? 정근이요? 엄마, 오늘 아버지 생각이 나시나 보네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정우는 멍하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정우예요. 막내.
엄마 맨날 내 이름 헷갈리셨잖아요. 지금도 또 헷갈리세요? 이화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우였지. 미안하다. 기억이 작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정우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병원 가실래요? 누나가 병원 얘기하는데 엄마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미정은 정우를 향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정우야, 너 엄마 상태 똑똑히 봤지? 계속 집에 둘 수 없어. 나랑 오빠도 일하고 애 키우고 정신없어. 누가 매일 돌봐? 우리가 간병인이야?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걸 원하실까?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놔두자고?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어? 대화가 돼야 알지. 그 말에 이화자는 갑자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듯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니? 두 자식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미정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지. 하지만 이화자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편하게 만들 거면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니? 미정은 얼굴을 굳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사람입니다. 엄마 혼자 여기 계시는 거 솔직히 우리도 힘들어요. 오빠는 돈으로 도와줄 수 있어도 전 직접 와야 하잖아요. 애들 학원 보내야지, 병원 운영해야지. 제가 할 만큼은 했잖아요. 그 말에 정우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엄마는 우리가 했는지보다 어떻게 했는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모두가 떠난 뒤 이화자는 다시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둑한 방,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만 깜빡이는 가운데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미정이 눈에서 윤철이 말해서 그 누구도 엄마라 부르지 않았지. 그냥 환자 하나, 재산 하나였어. 그녀는 천천히 손으로 브로셔를 쥐어 뜯었습니다. 그리고 허공에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그래. 그럼 더 확실하게 보여줄게. 이게 연극이라면 이제 막 1막이 끝났을 뿐이야. 깊은 밤 창문 밖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요한 저택 안,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복도엔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장남 김윤철, 슬리퍼도 신지 않은 맨발로 조심조심 발끝을 움직이며 어머니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장갑, 그리고 작은 열쇠 꾸러미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살며시 밀자 안쪽에선 약한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화자, 침대에 등을 기댄 채 누워 있었지만 눈은 감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고요히 눈동자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야 안에 윤철의 발끝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왔구나. 드디어 내가 내 진심이 아닌 내 재산을 어떻게 대할지 그걸 스스로 보여주러 왔구나. 이화자는 눈꺼풀을 반쯤 내린 채 그가 장롱 앞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윤철은 장롱 앞에 무릎을 꿇고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1번 서랍엔 사진, 2번 서랍엔 손수건, 3번 서랍 거기에 있겠지. 찰칵. 세 번째 서랍을 열자마자 곱게 접힌 한지 봉투와 도장을 감싼 붉은 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철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됐어. 그는 붉은 천을 집어들며 눈을 한번 질끈 감았습니다. 심장이 뛰었고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난 큰 아들인데 이건 나한테 당연한 권리예요. 그 순간 침대 쪽에서 이화자의 기침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크흠. 윤철은 흠칫 놀라 도장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곧장 몸을 돌려 침대 쪽을 바라봤지만 이화자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얇은 이불은 조금 들썩였지만 그녀는 깊은 잠에 든 듯 보였습니다. 윤철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않겠어. 엄마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는 다시 천천히 손을 뻗어 도장을 챙겼고 곁에 놓여있던 통장 사본도 함께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이화자는 눈꺼풀 아래로 또렷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겠다. 지켜보는 거다, 끝까지. 누가 내 자식인지, 누가 내 돈을 탐하는 사람인지. 이제 너희가 증명할 차례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따뜻한 미역국과 김이 오른 밥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화자는 분홍색 털조끼를 입고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윤철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긴장감은 감쪽같이 숨긴 채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말투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늘 식사 준비하셨어요? 이젠 아침마다 조리도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정해진 게 있어서 말이야. 나는 아침은 꼭 밥으로 시작하는 사람이거든. 참 엄마는 그런 거 진짜 안 바뀌세요. 윤철은 수저를 들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참 엄마, 혹시 도장 같은 거 최근에 정리하셨어요? 그 말에 이화자는 밥을 떠던 손을 멈췄습니다. 윤철은 재빨리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냥 혹시 무슨 중요한 서류나 계약 같은 거 남겨두셨을까 해서요. 제가 미정이랑 정우랑도 이야기했는데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서류 정리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이화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다. 내가 그걸 어디다 뒀더라. 아, 그럼 잊으셨군요? 괜찮아요. 나중에 혹시 기억나시면 말씀만 주세요. 제가 정리해 둘게요. 그는 끝까지 태연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화자는 눈웃음 뒤로 숨긴 단단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윤철아. 네, 엄마. 내가 치매인 것 같니? 윤철은 그 말에 수저를 멈췄습니다. 표정은 굳었고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요. 그냥 요즘 기억이 좀 흐릿하시니까 혹시나 해서요. 그렇구나. 이화자는 다시 밥을 떠올렸습니다. 난 말이야, 정말 기억을 잃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 왜요, 엄마? 기억이 없으면 사람의 이기심도 욕심도 실망도 다 모르고 살 수 있을 테니까. 윤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밥만 우물우물 삼켰습니다. 이화자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난 다 안다. 하지만 널 부르지도 묻지도 않겠다. 너는 스스로 드러날 거니까. 서울 강남, 저녁 7시 42분. 바람에 흔들리는 베란다 창문, 가스레인지 위에선 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집 안가득 퍼지는 미역국 냄새와 함께 이화자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아
낡은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은 사뭇 조심스러웠고 사진 위에 살짝 내려앉는 눈빛엔 어딘가 모를 그리움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문득 현관 도어락에서 삐소리가 울렸습니다. 띡! 곧 이어 열린 문틈 사이로 빨간 코트를 걸친 김미정이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메이크업, 고급 핸드백, 그리고 그녀의 팔에 들려있는 작은 종이 쇼핑백. 엄마 나왔어요. 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미세하게 깔린 준비된 어조가 있었습니다. 미정이냐, 어서 와라. 엄마, 저녁 드셨어요? 응, 아까 뭐 좀 먹었다. 그래요? 제가 죽 좀 사왔어요. 엄마 건강 생각해서 전복죽이요. 그랬구나, 고맙다. 이화자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정이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님을. 주방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어머니 그릇에 담아주며 미정은 자상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가끔 아버지가 꿈에 나오는 날은 잠이 잘 안 오더라. 그래요, 아빠. 엄마,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기억나세요? 오늘은 겨울이지. 네. 겨울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아버지 제삿날이에요. 이화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그걸 잊었나 보네.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미정의 눈빛이 살짝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속엔 어머니의 반응을 분석하려는 냉정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요즘 기억력도 그렇고, 엄마 전에 쌀 씻다 밥솥에 쌀 말고 설탕 부으셨죠? 그랬었니? 네. 그리고 얼마 전엔 내 이름도 잊으셨잖아요. 저를 경이라고 부르셨죠? 엄마, 우리 주변에 경이란 이름 가진 사람 없잖아요. 그랬나? 이화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무표정했지만 속으론 미정의 진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래서요. 미정은 드디어 본론에 다가갔습니다. 제가 병원에 문의해 봤는데요. 초기 치매 환자일 경우 유언이나 계약서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대요. 그래.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가 지금 정신이 괜찮으실 때 미리 유언장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냐? 그냥 단순한 거예요. 엄마가 갖고 계신 건물이랑 통장 있잖아요. 그걸 누가 몰래 미리 가져가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엄마가 맡길 사람을 지정하자는 거예요. 맡길 사람. 네.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욕심 없어요, 엄마. 정말로요. 그냥 오빠나 정우처럼 무능력한 사람들이 엉뚱하게 들고 가는 건 막아야 하니까. 그 순간 이화자의 손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정아, 네 엄마. 나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가 50년이 넘었단다. 그런데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내 딸한테 강의로 들어야 하니. 미정은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치매라는 말이 오가니까 지금 정신 있을 때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정신이 있을 때. 이화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럼 지금 난
정신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작게 중얼였습니다. 있긴 한데 오락가락하시죠? 그럼 너희는 내가 말할 때마다 그게 정상인지 치매인지 골라서 들었겠구나. 엄마, 넌 엄마가 아니라 치매 환자를 보고 있는 거다. 맞지? 미정은 더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화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밥을 2번 지었을 때 넌 엄마 정신 나갔네라고 말했지. 근데 내가 내 애들 이름 다 외웠을 땐 엄마 정신 돌아왔네라고 웃더라. 그건 그땐 그냥 넌 내 정신이 아닌 내 재산을 따지러 온 거야. 그리고 지금 날 테스트하고 있는 거다. 미정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럼 엄마 진짜 치매 아니세요? 지금 다 기억하세요? 이화자는 아주 길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걸 내가 알아야 하니. 미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엄마. 이게 엄마 방식이라면 우리도 생각을 달리해야겠네요. 그녀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이화자는 등 뒤로 그녀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치매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다는 기억이란다. 서울 강남. 늦은 겨울의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던 어느 저녁. 해는 이미 저물었고 도심의 불빛이 고요히 번지기 시작한 그 시각, 이화자의 집 마당 앞에 조심스레 한 그림자가 멈춰 섰습니다. 김정우, 막내 아들이자 어려서부터 가장 마음이 따뜻했던 자식. 오늘 그는 손에 도시락 가방과 두툼한 스웨터 한 벌을 들고 다소 망설이는 발걸음으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마치 누군가 잠들어 있을까봐 발소리 하나도 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레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정우요. 거실에 조명이 흐릿하게 켜져 있었고 이화자는 소파에 등을 기대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도 엄마 집은 늘 따뜻해서 좋아요. 이화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져온 도시락을 하나하나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끓였어요. 들깨미역국. 엄마가 어릴 적 늘 끓여주시던 그 맛 따라 해보려 했는데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드셔보시고 꼭 말씀해 주세요. 짜면 짜다고 싱거우면 싱겁다고. 그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수저를 올릴 때 이화자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멍하니 한 곳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치매 전문센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환자보다 가족이 먼저 무너진다고요. 근데 저는 아직 괜찮아요. 엄마 곁에 있을 자신 있어요. 그 말에 이화자의 눈꺼풀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 말 들리시죠? 조금만 천천히 가도 돼요. 기억이 흐릿해져도 괜찮아요. 이름을 틀려 불러도 괜찮고 밥을 2번 지어도 괜찮고 저한텐 엄마가 아직 여기 계신 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화자의 눈동자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근이 왔었니? 정우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입가엔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버지요? 오늘은 더 아빠가 보고 싶으신가 봐요. 보고 싶다. 저도요. 근데 엄마,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정우는 꼭 엄마 옆에 붙어 있으라고. 잠시 후 정우는 그녀에게 외투를 덮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손이 많이 찬데요. 혹시 오늘 장갑 안 끼고 다녀오셨어요? 밖엔 안 나갔다. 그래요? 그럼 내일 나가실 때 같이 갈까요? 가까운 공원이라도 걸으시면 기분 전환 되실 텐데. 그 순간 이화자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나를 돌보고 있었구나.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한 그 기억 속에서도 나를 사람으로, 엄마로 보고 있었구나. 정우는 도시락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엄마, 제가 떠드릴게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제가 엄마 밥 먹여드릴 거예요. 이화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술은 천천히 미소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밥은 스스로 먹는다. 정우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그쵸? 엄마 아직 짱짱하시죠? 근데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거, 전 너무 좋아요. 엄마가 내 옆에 있다는 거, 그거 하나면 다 괜찮아져요. 식사를 마친 뒤 정우는 직접 손수건을 적셔 어머니의 입가를 닦아드렸습니다. 그 동작은 서툴렀지만 그 안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기억하시죠? 제가 어릴 땐 엄마가 제 입 닦아줬잖아요. 이젠 제가 해드릴 차례예요. 그래, 그랬었지. 이화자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제 말 들리시죠? 지금 아무 말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저 제 손을 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해요. 그 순간 이화자의 손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정우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정우는 울컥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조금씩 천천히 같이 걸어가요.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은 남을 테니까요. 서울 강남 저녁 6시 정각. 한기 어린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며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화자의 집 거실 한가운데 오랜만에 세 자식이 모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 정우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있었고 딸 미정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으며 장남 윤철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 테이블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화자는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며 조용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 손놀림은 여전히 단정했고 기억을 잃은 노인의 손길이라기엔 너무나도 뚜렷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와줘서 고맙다. 엄마, 아까 전화하실 땐 목소리가 안 좋으셔서 걱정했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요. 정리할 게 있다는 말씀에 혹시라도 급한 일인가 싶어서요. 미정은 대놓고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 상태가 더 나빠지신 건 아니죠? 윤철도 의심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화자는 잠시 대답을 멈춘 채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너희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불렀다.
그 말과 함께 이화자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런 봉투 하나와 고풍스러운 인감도장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숨기기 위해 팔짱을 더 깊이 끼웠습니다. 엄마 이거 혹시... 응, 유언장이다. 유언장이요? 정우는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너무 이르세요. 아직 그런 걸 이르지 않아. 나는 지금 아주 맑은 정신으로 이걸 쓰고 오늘 너희 앞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려는 거다. 순간 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지금 유언장을 여기서 공개하신다고요? 저희랑 상의 없이요? 내 재산을 내가 누구한테 줄지 그걸 너희랑 상의해야 하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가 치매 진단도 받으셨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건지도. 이화자는 미정의 말을 자르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진단서 가짜다. 뭐라고요? 윤철과 미정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치매인 척한 거다. 너희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세 사람 모두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철, 너는 새벽마다 내 장롱을 뒤졌지. 통장 복사본, 인감도장, 계약서까지 챙기느라. 내가 자는 줄 알았지. 윤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미정, 넌 어땠니? 브로셔에 VIP 요양병동 붙여서 내 앞에 놓고 여기가 엄마한테 어울리는 곳이라고 했었지. 근데 그 병원 집은 내 지인한테 있더라. 미정은 머리를 움켜쥐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엄마, 저도 아셨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화자의 눈빛이 그제야 부드러워졌습니다. 정우야, 너는 내 병을 진짜로 믿었지. 날 치매 환자로 여기면서도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 밥을 해주고 내 손을 잡고 울더구나. 이화자는 상자 안에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안엔 내가 남긴 전부가 들어있다. 재산이든 부동산이든 계좌든 모두 내가 마지막으로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 윤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한텐 왜 기회를 안 주셨습니까? 기회는 있었지.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있었어. 근데 너희는 날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봤지. 그리고 정우는 날 그냥 엄마로 봤더라. 미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연기였단 말이에요? 엄마는 우리를 믿은 게 아니라 의심한 거예요? 아니, 난 믿고 싶었지.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걸 너희가 증명한 거야. 이화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로 이 연극은 끝이다. 난 다시 치매인 척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해. 그녀는 봉투를 정우의 손에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쥐고 있어라. 정우는 두 손으로 봉투를 꼭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동자는 이미 눈물로 번져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린 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지 이제는 충분히 알았다. 돈보다 기억보다
마음이 남는다는 걸 이제는 나도 배웠다. 봄이 막 올라오는 3월의 끝자락.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들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깃들고 있었지만 이화자의 마음은 오래된 겨울처럼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단정히 정리된 자신의 방 안에서 낡은 트렁크 하나에 몇 벌의 옷과 유리병에 담긴 고추장,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을 조심스레 넣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챙길게요. 무거운 건 제가 들고 갈게요. 정우는 양손에 커다란 가방 2개를 들고 어머니의 뒤를 조용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엔 땀이 맺혀 있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누구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게 도망처럼 보이겠지. 이화자가 말했습니다. 전혀요. 저한텐 엄마가 이제 진짜로 살아보려는 것처럼 보여요. 살아보려는 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이제는 날 재산으로 보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었어. 내가 무슨 옷을 입든 밥을 몇 번 지어 먹든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 하며 웃어주는 사람. 그게 사람이더라.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차 안. 남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조수석에 앉은 이화자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묻듯 말했습니다. 정우야, 너는 왜 날 사람처럼 대해줬을까? 사람이잖아요, 엄마. 치매여도 말이 오락가락해도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다들 그걸 잊었지. 내가 한때 강한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 약해진 모습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야.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엄마는 약한 모습도 멋있어요. 이화자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이 노년이 참 덜 외로워지는구나. 두 사람은 오후가 조금 지난 시간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흙길을 지나 작은 담벼락이 둘러진 한 고택 앞에 차를 세우자 지붕 아래에 고드름이 마지막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빠랑 엄마 처음 살던 집이에요? 응. 여기서 내 아버지랑 결혼하고 몇 해를 살았지. 그땐 냉장고도 없었고 화장실은 바깥에 있었고 그런데도 다시 이곳으로 오시려는 거예요? 이화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가 좋았거든. 아무도 날 돈으로 보지 않았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와 남편의 웃음소리만 들리던 그 시절. 작은 마루에 앉아 이화자는 정우가 내어온 이불을 무릎에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된 것 같아. 회장도 어머니도 아닌 그냥 이화자. 정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엄마는 원래부터 사람이셨어요. 단지 엄마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잊고 있었던 거고요. 그 말에 이화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너한테 그 말 들으려고 그 긴 시간을 거쳐온 건지도 모르겠다. 늦은 밤, 작은 전등 하나 아래서 두 사람은 찐 고구마와 보리차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입안에 고구마를 넣고 천천히 씹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형이랑 누나는 아마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후회. 후회는 나도 해봤지. 내가 너무 냉정했나? 애들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나? 그런 생각 매일 밤마다 했어. 그런데 내가 치매라니까 다들 달라지더구나. 무너진 사람에겐 칼도 쉽게 들이대더라. 그 순간 바깥에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에
이화자는 흠칫 놀라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 소리도 그립다. 사람 사는 데는 이런 시끄러움이 있어야 하거든. 정우는 뜨거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여기 오시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형이나 누나보다도 부족한데도 편견 없이 엄마가 저를 사람으로 본 만큼 저도 엄마를 사람으로 본 것뿐이에요. 이화자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웃고 있는 거 너 하나 때문이야. 정우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엄마,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느낌 드는 순간이 있으면 그 인생은 잘 산 거래요. 그래. 그럼 난 지금 아주 잘 살고 있는 거구나. 서울 서초구 법원 앞 잿빛 정장을 입은 윤철이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을 꽉 쥐며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엄마가 치매라는 건 공식 문서에도 남았고 도장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미정은 선글라스를 낀 채 핸드백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류철 하나. 겉면에는 이화자 유언 철회 및 재산 이전 동의서라는 말이 굵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무 말도 못해. 치매 환자로 몰면 되니까.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모든 것이 이화자의 큰 그림 속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전 이화자의 시골집. 정우가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자 마루에 앉아있던 이화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형이 엄마 도장으로 뭔가 서류를 조작한 것 같아요. 이화자는 말없이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서 조심스레 꺼낸 진짜 인감 도장 하나. 그 도장, 가짜 도장이야. 내가 미리 몰래 만든 거야. 정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형이 갖고 있는 도장은 미리 빼돌려 두었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원 안. 긴장이 흐르는 공기 속에서 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 이화자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었음을 인정하고 유언장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윤철 씨가 제출한 서류는 위조의 소지가 짙으므로 관련 수사는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윤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옆에 앉은 미정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둘은 동시에 이화자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떨군 어머니. 그 눈가에는 말없이 고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밖. 정우는 조용히 어머니를 밀며 나왔고 미정은 바짝 따라붙으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계단을 내려서던 윤철이 멈춰 섰습니다. 엄마. 이화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한 걸음 물러났고 미정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이었습니다. 미정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정장을 입은 채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아픈 줄 알았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야박했는지, 왜 그걸 방패 삼아 욕심을 부렸는지 지금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돼요. 윤철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억울했습니다. 왜 정우만 믿고
왜 우리에겐 아무 말도 안 하셨는지. 근데 생각해보면 엄마는 늘 우리 뒤를 지켜주셨는데 우린 돈 앞에서 엄마를 놓쳐버렸네요. 이화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엔 원망보다 지친 사랑이, 분노보다 오래된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실망했을 뿐이다. 그 많은 날을 너희를 믿으며 살아왔는데 그 믿음을 너희 손으로 흔들어 놓았을 때 나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 같더구나. 정우는 옆에서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형과 누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누구보다 우리를 믿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직접 입을 닫고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일이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미정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정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야, 정말 미안해. 넌 엄마 곁을 지켜줬는데 우린 등만 돌렸어. 윤철도 조용히 다가와 이화자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젠 엄마가 남긴 것 말고 엄마 그 자체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화자의 눈물이 조용히 따뜻하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두 자식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가족이란 어디 멀리 있던 게 아니었구나. 다시 돌아와 앉는 그 자리가 가족이더라. 며칠 뒤 시골집, 따사로운 봄볕이 내리쬐는 마당. 윤철은 손에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고 있었고 미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텃밭에 작은 고구마 모종을 심고 있었고 옆에서 이화자가 미소를 지으며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네. 이화자는 작게 중얼이며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등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속엔 다시 사람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웃으며 어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내년엔 우리가 농사지은 고구마로 잔치상 차려드릴게요. 미정도 호미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은 우리가 차례상 준비할게요. 엄마는 손 하나 까딱 마시고 쉬고만 계세요. 윤철도 허리를 펴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정말 쉬시기만 하면 저희 셋이 또 싸울지도 몰라요. 모두가 웃었고 이화자도 눈가에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싸워도 좋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내겐 가장 큰 재산이니까.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가운데 가족은 조용히 천천히 다시 서로의 자리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화자의 침묵은 끝이 났고 그 침묵은 가족을 다시 하나로 꿰매는 바느질이 되어 가장 단단한 유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치매인 줄만 알았던 엄마의 침묵 속엔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희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어주길 바랐고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을 보여주길 바랐습니다. 결국 진짜 가족은 피보다 진심으로 완성된다는 걸 우리는 이화자 여사의 선택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연락하지 못한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늦기 전에 당신의 진심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화자 씨 행동에 공감하시면 공감 댓글이나 응원의 댓글 부탁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마음 깊이 스며드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